박 사무장님 까맣게 보여요? 아니, 나는 잘 나오는데, 저 저기 잘 나오지 않아요? 네, 나오는데요. 안 사무장님이 너무 안 시커멓게 사무장이 까만 나오는데. 거야, 지금. 나는 저 깜깜한 데 있어서 그래요. 그러면 이 상태로 그냥 합시다. 첫 번째 강의로 권리분석 강의는 많고 많지만 대출 강의를 하는 이유가 그만큼 대출이 경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. 강의할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한 번 들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, 너무 어렵게 자주 바뀌어요. 어렵게 박 사무장님 모셨는데 박 사무장님을 데려다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아파트 대출 얼마 나와요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캐비어로 알탕 끓이는 얘기야. 뭐 중요한 것은 자금 조달 계획, 또 원활히 받기 위해서 내가 갖춰야 될 조건, 금융권에서 환영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것을 갖춰야 하는가. 네. 뭐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하죠. 예를 들어서 상가 20억짜리를 산다라고 하면 음, 뭐 권리 분석도 잘 해야 되겠지만 네. 자기가 스스로 낙찰 예상가를 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무작정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주변 사람 말을 듣고 이거 무조건 80% 되겠지. 뭐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러면 20%만 준비했다가 나중에 80%가 네. 대출이 안 나왔을 경우에 심각한 사태가 발생. 그러다가 10% 날리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. 해봤어요. 곡소리 나는 사람 해봤어요. 많이 봤어요. 네. 10% 보증금을 뭐 몇천 원 예사고 억 단위 몇 억씩 날리는 사람, 많이 봤어요. 은행 대출 조건이라는 것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수시로 변할 네. 수가 있거든요. 네. 근데 이것을 예전에 받았던 것을 예전에 대출 뭐 1년 전, 2년 전에 대출 받던 음, 사람 말을 들으면 아, 큰 낭패를 볼 수 큰일 있다. 난다. 네. 정부 규정이 좀 바뀌고 해서 은행들이 조건 바뀐 지가 3월 2일부터 바뀌었거든요. 근데 뭐 1년 전에 6개월 전에 대출 받은 사람들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서 준비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죠. 왜냐하면 경매라는 것은 일반 대출하고 다르게 그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. 단시간 내에 알아봐야 되잖아요. 법원에서 보시면 이렇게 명함 뿌리는 그 아줌마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오바토킹을 제가 봤을 때 너무 많이 하시더라.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그게 특히 심한데 예를 들어서 그분이 딱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보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 보면 얼추 추정이 돼요. 아,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재력이 되겠구나. 계산서 뭐 얼마나 내는지 보면 추측은 입증이. 가능하잖아요. 예. 추측은 가능하고 그 사람 보니까 차도 뭐 벤츠 뭐 BMW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. 근데 사업자들은 차도 봐요. 아니 가끔 보는 경우가 있죠. 그러면 자사로 갈 때 키를 책상에 올려놔야 되겠구나. 신용 평점이라든가 그런 걸 보면 어느 정도 그 사람 재력을 추측할 수가 있는데 소득 금액 증명을 띄워왔는데 뭐 1년에 1,200만 원을 신고했다.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씩이잖아요. 그럼 이건 생활보호 대상자 아니에요? 그 사람 100만 원씩 받아갖고 대출이 이제 어떻게 낼 거예요? 자기 생활은 어떻게 하고? 물론 자기가 돈 많다라고 하죠. 음.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. 자기는 세금 아끼려고 소득신고를 적게 하고 물론 자영업자들의 특성상 100% 소득 신고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 알죠. 근데 어느 정도껏 해야죠. 어느 정도껏. 나중에 부동산 같은 경우는 단위가 크잖아요. 그러면 은행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객관적으로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정말 필요할 때 한방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소득 신고를 해놔야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은행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의 사람이 되잖아요. 멀리 생각하고 좀 길게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자기 위주로 대부분 그런 분들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인데 너무 예전 방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대출에 대해서. 음. 담보가 있는데 무슨 문제야? 음. 예? 안 그래요? 물건이 이렇게 좋은데 예, 물건이 이렇게 좋은데 해주면 되지. 예, 담보가 이렇게 좋은데 무슨 일? 새롭게 정부에서 보는 게 뭐 DSR이니 뭐 RTI니 DTI니 보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?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인터넷에 조회해 보시면 다 내용 나올 거고 이제 그런 구시대적인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꼰대 같은 양반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. 세상은 변하고 있어요. 어떻게 금융도 계속해서 선진국을 따라가고 있죠. 그 사람의 상환 능력을 보는 거예요. 지속 가능성을 보는 거죠. 얼마 전에 그렇죠? 뭐 삼성 이재용 회장님 저기
상속세에 낸다고. 뭐 신용대출 받으려고 했을 때, 뭐 은행들이 조 단위 이상 대출을 해준다고 뭐 이렇게 줄 섰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긴 해요.